레이나 그룹 가족 모임장. 백경자 회장 앞에서 천여리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다. 저 마강욱 검사님과 약혼했어요. 옥계이가 먼저 정적을 깼다. 지금 뭐라고 했니? 그녀의 목소리는 웃음기를 억지로 걷어낸 것처럼 날카로웠다. 언니 미쳤어? 천아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고작 검사 나부랭이랑? 백경자는 아무 말 없이 여리를 응시했다. 강민화는 와인잔을 쥔 손에 힘을 준 채 표정을 애써 다잡고 있었다. 그룹 후계자가 옥계이가 이를 갈 듯 말했다. 일개 공무원과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제 인생이에요. 여리가 담담하지만 단호하게 답했다. 제가 선택할 문제고요. 강욱은 그녀 옆에서 조용히 그러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켰다. 손을 슬쩍 뻗어 여리의 손을 감싸주었다. 그 온기에 여리의 목소리가 한결 안정을 찾았다. 모임이 끝난 뒤 두 사람은 호텔 옥상 정원에서 마주섰다. 미안해요. 갑자기 이런 걸로 끌어들여서. 여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천아리 쪽 공격이랑 비자금 의혹, 막아낼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강욱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었다. 괜찮아. 어차피 내 곁에 있고 싶었으니까. 이건 전략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여리가 애써 선을 그었다. 알아. 그래도 내 편은 되어줄게. 위장이든 뭐든. 두 사람은 그렇게 위장 약혼자라는 이름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의 공개 데이트가 시작됐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어색함을 감추려 애썼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좀 이상하네. 강욱이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다. 그러게요. 카메라를 의식한 듯 그녀가 손을 뻗어 강욱의 삐뚤어진 넥타이를 고쳐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고마워. 강욱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가라앉았다. 공원 산책 중 강욱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장갑을 살짝 벗겨주었다. 이럴 때라도 손 좀 잡자. 그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손깍지를 꼈다. 여리의 심장이 무의미하게 요동쳤다. 위장이라는 이름 아래 진짜 감정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다는 걸 그녀 자신도 부정할 수 없었다. 호텔 라운지에서의 저녁, 은은한 조명 아래 강욱이 문득 말했다. 처음엔 그냥 연기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다. 여리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한 채 와인잔만 매만졌다. 두 사람의 데이트를 지켜보던 강민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우연을 가장해 레스토랑에 나타난 그는 애써 웃으며 다가왔다. 두 분 잘 어울리시네요. 강민환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다. 여리가 당황해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강욱이 먼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자연스럽게 제지했다. 감사합니다. 강욱이 담담히 답하며 강민환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두 남자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강민환이 떠난 뒤 여리는 강욱에게 물었다. 왜 그랬어요? 그냥. 강욱이 짧게 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엔 부정할 수 없는 질투가 서려 있었다. 한편 천아리는 박승재와 은밀히 만나고 있었다. 저 약혼 가짜라는 거 알아요. 깨트릴 방법을 찾아야죠. 천아리가 낮게 속삭였다. 내가 도와주지. 박승재의 눈빛이 음흉하게 빛났다. 대신 이번엔 확실하게 끝을 봐야 해. 고문서 보관소. 밤이 깊어지면 두 사람은 위장 커플의 가면을 벗고 진짜 파트너로 돌아왔다. 300년 전 기생과 왕자의 원혼이 다시 여리 앞에 나타난 것이다. 찾아줘. 소복 입은 여인의 형체가 애절하게 속삭였다. 내 마음이 담긴 유물. 여리와 강욱은 고문서 보관소에서 밤늦도록 자료를 뒤졌다. 낡은 족보와 왕실 기록을 대조하던 중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오래된 옥비녀에 닿았다. 순간 두 사람의 눈앞에 똑같은 환영이 펼쳐졌다. 궁궐 담벼락 아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나누던 기생과 왕자의 마지막 이별 장면이었다. 신분 차이 때문에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대요. 여리가 환영에서 깨어나며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강욱이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우리도 신분 차이가 있긴 하지. 재벌가 상속녀와 평범한 검사.
며칠 뒤 열린 공식 자선 행사장. 우아한 드레스를 입은 여리와 정장 차림의 강욱이 나란히 입장하자 카메라 세례가 쏟아졌다. 그런데 그 순간 천아리가 기자들 앞에서 의미심장하게 흘렸다. 우리 언니 요즘 좀 이상해요. 허공 보고 혼잣말하고 혹시 아세요? 웅성거림이 행사장을 채웠다. 기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여리에게 쏠렸다. 여리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순간 강욱이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앞으로 나섰다. 제 약혼자는 강욱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사람 매도하지 마시죠. 그의 단호함에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행사가 끝난 뒤 호텔 복도. 인적이 드문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다. 조명이 은은하게 두 사람을 비추는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더는 위장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다음 날 강욱은 결심한 듯 여리를 찾아왔다. 이제 더는 연기 같지가 않아. 그가 솔직하게 고백했다. 여리는 순간 흔들렸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직 위험해요. 진짜로 엮이면 강욱 씨까지 다쳐요. 이미 충분히 엮였어. 강욱이 담담히 답했다. 이제 와서 도망칠 생각 없어. 그럼에도 두 사람은 밤마다 만나 사건을 함께 해결하며 서로에게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강민화는 마침내 비자금 의혹의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는 여리를 조용히 불러내 서류를 내밀었다.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해 줄 수 있어. 강민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대신 그 검사와는 끝내는 게 좋을 거야. 오빠. 여리의 표정이 굳었다. 이런 식으로 사람 마음 흔들지 마세요. 강민환은 씁쓸하게 웃으며 물러섰지만 그의 다른 손에는 이미 마강욱의 좌천 경위를 담은 서류가 들려 있었다. 압박 카드는 하나가 아니었다. 천아리와 박승재는 조작된 증거로 마강욱이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검찰 내부에서도 술렁임이 일었다. 이거 조작이에요. 여리가 다급하게 강욱을 찾아왔다. 제가 도와줄게요. 그날 밤 원혼의 도움으로 여리는 진짜 증거 조작의 흔적이 담긴 서버 접속 기록을 찾아냈다. 300년 전 사건이 현재의 권력형 살인과 얽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은 위험한 현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매복해 있던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하고 강욱이 여리를 감싸다 다시 크게 다치고 만다. 강욱 씨. 여리가 그의 상처를 붙잡으며 울부짖었다. 왜 자꾸 나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강욱이 힘겹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내가 있어서 살 수 있는 거야. 위장이라는 단어로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은 호텔 스위트룸에 단둘이 남겨졌다. 상처를 치료하는 여리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강욱의 얼굴을 스쳤다. 이제 그만 물어봐도 돼요? 여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거 정말 위장이 맞아요? 강욱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 위에 얹었다. 빠르게 뛰는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게 답이야. 강욱이 낮게 속삭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지고 마침내 입술이 맞닿았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그 짧은 순간에 담겨 있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돌이키고 싶지 않아. 강욱이 그녀를 다시 품에 안으며 단호하게 답했다. 다음 날 아침 백경자 회장이 두 사람을 따로 불렀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솔직하게 말해봐라. 백경자가 여리를 응시하며 물었다. 이 약혼 진짜냐 거짓이냐? 여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위장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걸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강민환이 걸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결정적인 비자금 증거 서류가 들려 있었다. 이제 강민환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선택의 시간인 것 같군요. 드라마가 끝나도 이야기는 계속된다. 킹무비박.